안녕하세요. 묶음사 무역 전문 강사 임선주입니다.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많은 분들은 앞으로 프랑스나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1년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프랑스나 캐나다는 개인적으로 여행할 기회도 많고 또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경험해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전문가로 자처하는 저와 함께 오늘은 알제리로 떠나보시죠. 우선 알제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의 국명은 알제리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식 언어는 아랍어, 베르베르어이고 프랑스어는 상용어입니다. 나라 이름에서 유추가 가능하듯이 알제리는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먼저 수교를 했고 한국과는 1990년 공식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입니다. 알제리는 전 국토의 85%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름철 사막의 기온은 섭씨 45도 이상입니다. 알제리의 사막 이름은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지중해성 기후로 굉장히 살기 쾌적한 지역입니다. 알제리 국토 면적은 세계 10위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인구는 4,470만 명이고 알제리인들의 외모는 아랍인들의 외모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화폐 단위는 디나르입니다. 디나르를 화폐 단위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꽤 여럿 있는데 튀니지, 쿠웨이트, 요르단, 이라크 등입니다. 물론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발행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식민 지배 때문입니다. 알제리도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알제리는 현재에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수업을 프랑스어로 진행하는 등 프랑스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인 알제리는 1969년 이래로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알제리 개인당 GDP는 3,310달러입니다. 소득이 아직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산유국으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국가입니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으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외국인이 단독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제리 수도는 알제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입니다. 그럼 알제리와의 사업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제리인들과 사업을 하시려면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를 구사하셔야 합니다. 교육받은 대부분의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어, 아랍어를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대화합니다.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다 구사하신다면 최상의 조건이지만 프랑스어만 구사해도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부 영어를 구사한다는 알제리 사람들도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하다가도 문장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부 영어를 잘하는 알제리인들도 있지만 영어로만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례로 알제리에 출장 오는 출장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인데 알제리 입국 심사 카드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 카드가
아랍어와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미리 그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제리 출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입국 심사 카드에 대한 정보는 주 알제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하셔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공항에서 당황하시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알제리에 출장 가려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초청장이 필요한데 지사나 지점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사나 지점에서 초청장을 준비해 주실 테니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바이어나 셀러를 만나러 가시는 경우에는 바이어나 셀러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제리의 출장 계획을 잡으시려면 알제리의 주말에 대해서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알제리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이슬람 성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주말이었습니다. 비이슬람 국가들과의 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주말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의 업무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알제리와 소통이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모든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알제리와 사업하시려면 라마단 기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모든 스케줄을 이를 반영해서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스케줄을 잡으실 경우에는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출장을 가신다면 호텔이나 일부 식당 외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도 열린 공간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등의 행위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양치를 하는 동안 물을 마실까 염려하여 하루 종일 양치도 하지 않는 등 금식하는 무슬림들을 배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출장 가는 분들이 현지에서 음주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알제리는 음주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국가는 아닙니다. 호텔이나 일부 주류 판매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와인 그리고 맥주도 있습니다. 알제리의 포도 재배 환경은 최상이라 질 좋은 포도를 매년 많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의 포도주 생산 기술은 프랑스에 못 미치지만 꽤 괜찮은 수준의 포도주를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제리 거래선과의 식사에서도 상대방에게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피한다면 일부 와인이나 간단한 맥주를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래선과의 식사 시간에서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주류를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슬람 국가에 출장 가는 여성분들은 요즘 탈레반 뉴스도 있고 해서 알제리에서 히잡을 꼭 착용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건데 알제리는 히잡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노출이 심한 의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제리에는 인샬라 문화가 있습니다. 신의 뜻대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신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우리 문화와는 약간 달라서 중요한 약속 같은 경우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약속을 통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분쟁을 회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에 가끔 화를 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제리 사람들은 감정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한국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곤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알제리는 조직에서 한국과 같은
같은 수직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모두 표현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업무에서 많은 차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그들의 업무 속도를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알제리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